지금 환율이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지,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 아시아 통화가 약하다, 서학개미가 달러를 너무 많이 산다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환율 급등의 진짜 핵심은 유동성 속도입니다. 단순히 달러가 강해서가 아니라 원화가 더 빠르게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한국의 M2 증가율은 약 9.1%, 미국은 4.8% 수준입니다. 미국도 돈을 풀긴 푸는데 한국은 그 2배의 속도로 더 빨리 푸는 중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시장에 계란이 너무나도 많이 풀리면 계란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이렇듯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했던 확대 재정이나 추경이나 각종 소비 쿠폰 지급이나 내년에도 확대되는 지출 확대, 이런 모든 정책들이 원화를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재정이 과하게 풀리고 통화가 빨리 늘어날 때마다 한국 원화는 세계 주요 통화 중 가장 약한 축에 속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원화 가치 하락률 세계 1위, 16년 만에 환율 1,5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저는 이번 환율의 고점을 차트상 1,500원 전후 과열이 붙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20원 정도의 허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구조가 망가졌다 이런 건 아니고, 결국 미국이 금리 인하와 대규모 유동성 확장을 시작하면 달러가 약해지면서 점진적으로 원화 가치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실제 글로벌 기관들도 원화 가치가 너무나 평가절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롱베팅을 할 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도 12월 1일부터 유동성이 어느 정도 풀릴 예정이라 환율 단기 안정화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환율이 여기서 확 내려가느냐 이게 아니라 환율이 일정한 수준에서 안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환율의 본질은 미국이냐 한국이냐가 아니라 어느 나라가 더 빨리 유동성을 확대하느냐, 그리고 그 유동성이 실물 경제와 연결되는 힘이 얼마나 강하냐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투자자로서 이런 환율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산을 가져가야 하느냐 하는 점이고,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 수혜를 받는 산업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구독자님들이 궁금해 하실 테니 환율과 유동성 사이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본격적으로 AI 메모리 사이클과 수혜주, 그 구조적인 업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할지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시대에는 돈을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는 실물 기반 자산, 특히 필수 인프라 산업에 투자를 이어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반도체고, 한국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 결국 삼성전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시장은 GPU만 커지는 게 아니라 구글의 TPU, 아마존 테슬라의 AG까지 전체 AI 칩 생태계가 한 번에 확대되는 구조예요. 칩이 늘어나는 만큼 HBM, DDR5 메모리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시장의 중심은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다만 최근 흐름을 보면 웨이는 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사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번 사이클에서 어떤 추가적인 엣지가 있길래 웨인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건지, 이번 사이클에서 왜 삼성전자가 더 주목받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AI 메모리 코어 자산은 들고 가자. GPU vs TPU, 엔비디아 vs 구글 논쟁과 상관없이 HBM, DDR5, AI 메모리는 구조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렇죠? 그 정중앙에 있는 게 바로 한국 반도체 투톱,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수익률이 100% 정도 됐으면 모를까 포트폴리오에서 완전히 비우는 선택보다는 코어 비중으로 한 자리는 반드시 잡고 가야 하는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사이클 구도상 삼성전자 비중을 이제는 조금 더 두텁게 보자. 지금까지의 랠리는 HBM의 수요가 이끌었던 랠리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중심 스토리가 강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D램과 같은 전통 메모리의 가격이 막 50%씩 급등하고 있고, HBM의 격차도 삼성전자가 따라잡고 있고, 거기에 파운드리 턴어라운드 옵션까지 붙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클린룸, 그리고 투자 설비 확장 선택권을 가진 플레이어가 사이클 상단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국면인데, 그렇다면 일단 양쪽은 다 가져가되 삼성 비중을 6대4 정도
정도로 더 두껍게 두는 전략이 지금 구간에서는 더 합리적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두 종목에 올인을 할까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코스피가 제가 3천 정도에서 코스피 4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4천까지 금방 도달했죠.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쓰면 안 되고 쏠림 한방 베팅 역시 피해야 됩니다. 위기나 조정이 온다면 좋은 자산을 싸게 담는 기회로 보시고요. 여기에 반도체 사이클을 얹으면 주가 급락이나 최근에 나왔던 공포 구간이 발생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코어 자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글로벌 반도체 ETF를 분할 매수해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랠리가 과열되고 뉴스가 너무 좋은 구간이 나온다면 레버리지는 줄이고 비중만 유지하면서 일부 수익금을 회수하면서 수익률을 지키는 쪽으로 전략을 취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AI 칩 전체 밸류체인으로 살짝 분산. 삼전이나 하이닉스 같은 메이저 외에도 글로벌 파운드리 패키징, TSMC, 엠코, ASE 등이 있죠. 그리고 HBM 관련 장비, 소재 업체, AI 칩 전체를 포괄하는 반도체 ETF 이런 쪽으로 한두 개 정도만 더 두는 식의 분산이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클에서는 리스크를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최근에 구독자님들께 엔비디아 밸류체인이었던 두산 그리고 AI 하드웨어 검사 장비 고도화에 따른 리노공업, MLCC 수요 폭증으로 인한 삼성 전기 등을 추천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려보자면 이번 메모리 AI 칩 사이클은 이번 연도만 진행되고 끝나는 테마장이 아니라 최소 내년까지는 진행될 구조적인 업사이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어는 한국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 안에서는 현재 삼성전자 쪽에 6대4 혹은 7대3 정도로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겠고 AI 칩 소부장까지 적당히 분산을 하면서 이런 구도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투자 구도가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펀더멘탈 수급 사이클을 가지고 왜 삼전이 더 주목받고 있는지, 하이닉스가 조금 더 약한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산에 올라타 있어야 하는지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 기존 전략 가격,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한국투자 클래스에서 처음으로 진입했던 자리가 바로 이곳이죠. 해당 영역으로부터 고점까지는 대략 플러스 90% 올랐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최종 목표가를 대략 11만원으로 설정드리고 플러스 90% 정도의 수익률 달성 이후에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고점으로부터 마이너스 15%의 조정이 남았는데요. 일단 제가 조정 시에 85,000원 그리고 79,500원 러프하게 여기는 8만원이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조정 시 1차 진입, 2차 진입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일봉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봐드릴게요. 네, 오늘날의 패턴을 보면 불플래그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어느 정도 오른쪽 하단 사선으로 조정을 겪고 나서 해당 영역을 탈출하면서 강력한 돌파가 나온다 라는 차트인데요. 상단에 닿는 조정은 대략 1번, 2번, 3번 정도 일어나고 네 번째 시도에서 보통 돌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자리는 말 그대로 이 자리에서 바로 돌파를 해버릴 수도 있고 한 번 더 조정을 받는다면 기회로 여겨지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1차 가격 어디를 고려해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날의 자리에서 돌파가 나와버린다면 어쩔 수 없지만 조정이 발생한다면 93,000원에서 95,000원을 가이드 삼아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현재 자리에서 만약에 돌파가 일어날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정찰병 한 줄을 보내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겁니다. 네, SK하이닉스 일봉입니다. SK하이닉스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29만원 정도에 진입을 해서 최고 수익률이 대략 플러스 110% 정도 달성을 했는데요. 50만원에서 52만원을 제가 단기 지지 밴드로 설정해 놨지만 일단 이동평균선을 보면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근을 횡보하거나 혹은 이탈할 가능성도 조금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SK하이닉스에 한 주 정도 정찰병을 보내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실제로 횡보를 하는지 50만원을 지켜주고 저점을 높여준다면 진입할 만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43만원 정도를 다음
다음 지지선으로 설정한 다음에 2차 정탈병, 정말 그럴 확률은 적지만 만약에 공포성 투매가 발생한다면 30만원 중반대에서의 진입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트들을 살펴봤는데요. 지금은 20년 만에 메모리 AI 사이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인생 기회와 인생 리스크가 같이 찾아오는 구간입니다. 우리는 종목 맞추기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큰 사이클을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버티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조로 승부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최소화하고 코어는 한국 반도체, 메모리 비중, 그리고 미국 글로벌 ETF, 달러 자산 이렇게 분산 분할 리밸런싱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진입했다면 출구 전략도 매우 중요하겠죠. 12월 첫째 주부터 내년까지 진행될 한국의 상승 사이클, 인플레이션 대비, 그리고 출구 전략까지 구독자님들께 가이드를 드리고 진행하려 합니다. 2026년 1분기 한국 주식 클래스 모집은 12월 첫째 주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참고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은 저녁 평화롭게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